방압과 삼압 12운성 6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압, 삼압 12운성 6합은 지장간을 기초로 한 지지이론 중에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가 일정한 순서와 패턴,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방압부터 보면 천간은 본질이자 기운이고 지지는 실체이자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 중 전기는 이제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 시공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만약 봄의 모습이라고 하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얼었던 계곡물도 녹고 겨울잠을 자던 곰도 깨고 벚꽃이 피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으로는 양력 2, 3, 4월을 말을 하고 이제 각각 겉으로 드러나는 천간의 모습이 갑, 을, 무, 순이 되고 초봄을 나타내는 인월, 그리고 봄이 절정인 묘월, 그리고 진월, 봄이 끝나는 간절기인 진월이 모여서 이제 봄이라는 계절을 이루게 됩니다. 비슷하게 이제 사오미가 여름, 신유술이 가을, 해자축이 겨울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삼합은 해묘미, 그리고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삼합은 지장간 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지장간 중기에서 이제 그 순서를 알 수가 있고 천간의 기운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때때로 계절과 관련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시기로는 봄인데 야 벌써 여름 기운이 느껴진다 아니면 이제 겨울 기운은 끝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쓸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이제 삼합은 이런 기운과 관련된 합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삼합은 본질인 천간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방합은 현상인 지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합과 삼합 둘 다 이제 생지, 왕지, 고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묘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지 혹은 묘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생지가 시작인 상태, 그리고 왕지가 절정인 상태, 고지가 혹은 묘지가 이제 소멸하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묘미가 이제 목기운의 생성 소멸, 인호술이 화기운, 그리고 사유축이 금기운, 신자진이 수기운의 생성 소멸을 말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인신사해가 네 개가 이제 초봄, 인신사해 네 개가 이제 초봄, 초가을, 초여름, 초겨울을 뜻하는 생지고 그리고 이제 자오 묘유가 한겨울, 한여름, 봄, 가을을 뜻하는 왕지, 그리고 이제 진술충미가 늦봄, 늦가을, 늦겨울, 늦여름을 나타내는 묘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이나 왕지, 묘지가 이제 개인 사주에 있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생지가 많은 사람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많거나 그리고 이제 추진력이 있고 또는 새로운 일이나 직업, 공부,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사할 일이 많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신살로는 역마살이나 지살 등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왕지가 많으면 어떤 일, 어떤 집단 속에서 이제 눈에 띄기가 쉽고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집단에서 구심점을 한다든지 폭발력을 발휘할 일이 많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신살로는 이제 도화살, 장성살, 망신살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지가 많은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내가 나섬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진 일의 처리가 마무리되는 상황들이 많고 그래서 책임감이 있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신살로는 화개살, 육해살 등과 이제 관련이 있고요. 이제 삼합을 보면 해묘미로 볼게요. 삼합을 보면 해묘미는 이제 중심부인 묘, 그러니까 이제 목기운의 생성과 소멸이 어느 시기에 이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해묘미 삼합을 보면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초겨울 10월의 중순부터 목의 기운이 이제 우리가 사는 지표와 대기 중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시작은 간목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봄의 가장 절정인 3월, 묘월의 중순에 이제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데 이 시기는 이제 간목의이라는 기운과 을목이라는 기운이 이제 가장 왕성하게 절정인 상태이고 그리고 이후에 늦여름인 6월, 2월에 목의 기운이 이제 간목에서 을목으로 변화하며 소멸하게 됩니다. 각 삼합을 뜯어보면 이제 목화금수의 각 기운이 해묘미를 보면 이제 전 계절의 생지에서 시작해서 자기 계절의 왕지에서 가장 강하고 다음 계절의 묘지에서 소멸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이 이제 언제 생기고 그리고 언제 가장 왕성하며 언제 사라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합의 특징 중에 이제 지장간을 보게 되면 인호술로 예를 들게요. 인오술을 보게 되면 지장간끼리 합은 있지만 충국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호는 갑, 기합은 있는데 충국은 없고 그리고 오술은 병, 신합은 있는데 이제 충국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합은 두 개의 지지끼리만으로도 이제 합한다고 보아서 반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묘미에서 해묘반합, 묘미반합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12운성인데 삼합이 이제 12운성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2운성이 삼합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합에서는 목의 기운이 이제 언제 생성되고 소멸되는지를 세 개의 시간으로만 보았다고 하면 이제 12운성은 목을 이제 갑을로 나누어서 이제 갑가을의 기운이 해묘미를 포함한 12개 지지 각각에서 어떤 동태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각 지지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 천간이 각각의 지지 시기에 어떤 동태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목 중에서 이제 간목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성과 소멸을 겪는지 또한 다른 지지에서는 어떤 힘을 가지는지 이런 내용을 간목뿐만 아니라 이제 10가지 천간을 개별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장생은 태아가 출생한 시기, 그리고 목욕은 아이를 목욕시키는 시기, 그리고 관대는 결혼을 하는 시기, 걸록은 이제 국가에 나가는 시기, 제왕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시기, 그리고 쇠는 안정되는 시기, 병은 병드는 시기, 산은 죽는 시기, 묘는 묘지에 들어가는 시기, 그리고 절은 이제 단절되는 시기, 태는 다시 태어나는 시기, 양은 이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술가 분들은 이제 각각의 의미를 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12가지를 이제 다 이해해야 되겠지만 이제 역학적으로 봤을 때 혹은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이 12가지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이제 장생 그리고 제왕 그리고 묘 이렇게 3개 정도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내용은 뭐 아셔도 좋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삼합의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목의 삼합, 해묘미가 이제 생지, 왕지, 묘지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이제 임묘진, 신유술, 해자축의 시간에서 해월이 생지이자 12운성에서는 이제 장생, 그리고 묘월이 왕지인데 12운성에서는 제왕, 그리고 고지인 미월이 이제 12운성에서는 묘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운성은 이제 천간이 실제 현실에서 시기적으로 언제 힘이 강하고 언제 힘이 약해지는지를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생, 왕, 묘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12운성을 말할 때 지금 지구의 시간 체계가 이제 양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체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양간이 보는 12운성의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순행하여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볼 수가 있고 음의 천간은
지금 지구의 시간이 역행하기 때문에 양천간과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겨울, 가을, 여름, 봄순이 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목의 운동이 해묘미인데 사주가 양간 중심의 학문이자 양간의 시간 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해묘미는 엄밀히 말하면 목 중에서 간목의 시간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간인 을목의 경우에는 이제 생왕묘를 해묘미에서 찾을 수가 없고 인오술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오술을 보면 을목이 이제 오화에서 시작해서 인목에서 왕지를 보고 그리고 술토에서 묘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음간은 이제 시간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오인술의 형태로 시간의 흐름이 진행되게 됩니다. 간목의 경우에는 이제 해묘미, 지장간 중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의 흐름도 알 수 있고 성분의 변화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인수를 보면 이제 오인술로 시간의 흐름은 오인술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성분의 변화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가 이제 양간의 시간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주에서 만약에 이제 음의 시간을 쓰는 지구가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오에서 을이 생기고 그리고 인에서 기토가 생기고 그리고 술에서 간목이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간목은 해묘미, 그리고 병화는 인호술, 그리고 경금은 사유축, 임수는 신자진으로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지만 이제 을목은 왕지에서 시작해서 생지, 고지순으로 생왕묘가 이루어져서 을은 오인술, 그리고 정화는 유사축, 그리고 신금은 자신진, 그리고 계수는 묘해미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는 이제 모든 천간이 지지에서 겁재를 볼 때 제왕을 깔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목이 을목을, 정화가 병화를, 그리고 임수가 개수를 볼 때 제왕지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비견이나 겁재는 자아, 주체성,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인간은 이제 주체성이 가장 강해지는 게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나와 다른 남을 구별짓거나 아니면 상대를 찍어 누를 때 내 주체성이 훨씬 확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치즘, 파시즘, 일본의 제국주의처럼 이제 남과 다름을 강조할 때 우리의 주체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운성을 볼 때 각각 이제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에서 이제 겁재를 볼 때 가장 나의 주체성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갑, 병, 경, 임의 왕지가 각각 이제 묘, 오, 유, 자로 봤을 때 이제 가장 나의 주체성이 강해지는 시기, 제왕의 시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을은 임목에서 그리고 정화는 사화에서 그리고 신금은 신에서 그리고 계수는 해에서 이렇게 왕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묘미는 갑과 개, 그리고 인호술은 병과 을, 그리고 사유축은 경과 정, 그리고 신자지는 임과 신의
생성과 소멸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보게 되면 갑은 해묘미, 그리고 을은 오인술, 그리고 병이 인오술, 그리고 정이 유사축. 그리고 이제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이제 무토는 병화를 따라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인오술로 보시면 되고, 그 기토는 이제 정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금을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천간 중에서 경금과 무토만 관성에서 생지를 갖게 되는데, 무토는 이제 오행으로 보면 병화와 결을 같이 하고, 그리고 십성으로는 경금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 인, 목부터 시작해서 생이 시작하게 되고, 이제 반대로 이제 천간 중에 정화와 기토만 재성에서 생지를 갖게 되고, 기토는 이제 오행으로는 신금과 이제 같이 가고 십성으로는 정화와 같이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성에서 생이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치면 기토는 이제 자에서 생, 그리고 신에서 왕, 그리고 진에서 묘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는 화국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기토는 수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이 사유축, 그리고 신금이 이제 신자진, 그리고 임수가 마찬가지로 신자진, 그리고 계수가 해묘미,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과 소멸을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합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이런 막대 자석 가지고 수업 들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지구 자기장축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 중심부에 이러한 막대 자석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 각도가 지구 자전축과 대략 11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과 방사선으로부터 이제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철새들의 이동에 이제 나침반 역할도 하게 되며 많은 지구의 현상들이 이제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림처럼 막대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이제 방향에 따라서 막대를 기준으로 이제 반대편 위치의 성분과 합을 해서 중심부인 이 막대 자석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육합은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끝단이 이렇게 자와 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이제 임묘진, 사오미, 신유, 수레자축이 이제 각각 30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이 각도가 이제 30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자기장축은 여기서 이제 11도 정도 떨어진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오미와 사신, 그리고 유진과 묘술, 인의 자축이 이제 합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합과 삼합은 이제 세 개의 지지 간의 관계성을 뜻하고, 육합은 두 개의 이제 지지의 관계성을 뜻하는데, 방합은 단순히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된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하면, 삼합과 육합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뭉치려는 경향의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방합, 삼합, 12운성, 육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